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임대차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임대차법은 제가 임대차 3법이죠. 쭉 말씀을 드려왔고 지금도 종종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앞으로도 말씀을 드릴 계획이에요. 왜냐면 이게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많아요. 어떤 영향이냐면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임대차법이 통과가 된 다음에 전국에 있는 전세가가 다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알아두시면 참 좋은 게 전국 부동산 시장은 똑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오르는 것도 있고 내리는 것도 있고 전세가도 오르는 지역이 있고 내리는 지역이 있고 심지어 전세가나 월세가나 매매가가 단지별로 덜 오르는 곳, 더 오르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달라요.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계약하는 사람 마음이거든요. 근데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된 다음에 그냥 전국에 있는 전세가가 다 올라가요. 100%는 아니겠지만 어쨌건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제가 아는 곳은 다 올라갔고 평소에 절대 오르지 않던 곳이 올라가요. 평소에. 그러니까 지방은 전세가가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다 올라갔습니다. 아마 지금 제 방송을 전국에서 들으실 텐데 100%는 아니겠지만 임대차 3법이 2020년도 7월달 말에 통과가 되면서 전국의 전세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 느끼실 거예요. 그 덕분에 평소에 가격이 오르지 않던 굉장히 작은 아파트, 전세가와 매매가가 붙어 있는 아파트까지도 가격이 많이도 올랐습니다. 사용 가치가 올라가면은 소유의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이죠. 요거를 생각해 보면 이게 상당히 앞으로 시장에 계속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건 뻔하죠. 그래서 한번 지켜봤는데요. 자, 새 정부 손질한 임대차법 전세난 해소될까? 국정과제로 임대차법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원희룡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공급 대책 선제와 임대료 보조책 병행 등 우선돼야. 나머지는 다 노력하겠다는 거고요. 나와봐야 합니다. 지금은 발표가 돼봐야 하는 게 여러분도 이제 다 이제 아시죠? 인수위가 말을 지금 바꿨어요.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지금 정치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코앞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영향권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뭔가 발표한 다음에 너무 안 좋으면 좀 물러서고 또 물러선 것 때문에 또 여론이 안 좋으면 다시 앞으로 한 발 다가서고 해서 뒤로 한 발짝 앞으로 한 발짝 뒤로 한 발짝 앞으로 한 발짝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작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언제까지 할지 발표가 되면 그때 신경 쓰면 됩니다. 근데 지금 기사를 봤을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일단 하나야. 일단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떠나서 일단 하나야. 폐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은 뭐냐면 이거는 만약에 임대차 3법에 정말 좋은 점 다 빼고 근본적인 잘못된 부분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가능해요. 그리고 사실 전 그걸 몰라요. 전 임대차 3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임대차 3법 이전에 다주택자를 계속 줄여온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 월세를 제공하는 임대인을 계속 줄여놓은 상태에서 2020년도에 임대차 3법을 땅 때려버리니까 이게 확 불이 붙은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되려면 다주택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2014년도에 있었잖아. 2014, 2015, 2016 이렇게 다주택자 늘리면서 2016년도부터 전세가가 좀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전월세 시장을 만약에 잡으려면 다주택자를 양성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선거 코앞이니까 이게 쉽진 않겠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 도합해 봤을 때 일단 임대차 3법을 폐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이득을 보는 분도 있고 피해를 보는 분도 있는데 이게 완벽한 제도가 아니잖아요. 폐지를 하나 만드나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쨌건 이게 좀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임대차법을 폐지해버리면은 좀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폐지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인수위의 스탠스가 그러하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걸 봐야 되겠지만 저는 사실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임대차 3법은 쉽게 얘기해서 임대인의 위축이에요. 임대인의 위축 그리고 임차인의 지위권 강화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전세 물건이 남아돌아요. 예를 들어서 전세 물건이 남아돌아요. 다주택자가 되게 많아서 전세 놓을 물건이 너무 많은데 가뜩이나 경쟁이 심한데 여기다가 임대차 3법을 통과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인들이 이거를 아무리 자기들이 불리해졌다고 해도 전세 가격을 올릴 수가 없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커피나 빵가게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가격 올리기 싫을까요? 제가 빵가게 주인이면 가격 올리고 싶을 것 같고 커피숍 주인이면 아메리카노 한 잔에 1,500원은 너무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4, 5천 원을 받고 싶잖아요. 왜냐면 스타벅스 가면 4, 5천 원 해도 사 먹는 걸 다 보니까. 그런데 못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경쟁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임대차 3법이 들어오기 전에 전월세 시장에 공급이 충분했다면 저는 되게 좋을 수도 있었다고 봐요.
사실은 부작용은 피해갈 길이 없지만 어쨌건 지금보단 훨씬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수급이 망가져가고 있는데 법까지 통과를 시켜서 임대인을 더 짓누르고 임차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니까 수급이 완전 깨져버린 거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원래 뜻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임대차 시장에 공급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즉 다주택자 그리고 전월세 공급자를 늘리는 건데 지금 여태까지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은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어서 저렴한 가격에 임차인에게 계약을 맺어주는 거 요거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은 그 계약에 해당되는 사람은 좋은데 이게 의무가 아니잖아요. 혜택이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나오고 혜택을 못 누리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러면 또 이게 안 좋아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가격이 2중, 3중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임대인에게 메리트를 주게 되면은 거꾸로 3중 가격이 생기는 거죠. 이게 약간 이해가 되시죠? 예전에는 이제 처벌이었잖아요. 임대차 3법은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갱신권을 들어줘야 되고 5% 이내에 올려줘야 되고 임대차 계약 신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갱신권이 있고 그리고 한 번 받으면 이제 4년 동안 살게 해야 되고 5%밖에 못 올리니까 세입자를 받을 사람이 줄어드니까 세입자들끼리 경쟁이 올라가서 올라간 호가의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혜택을 주잖아요. 혜택을 주면은 그 혜택을 받아서 저렴한 가격에 임차인을 구하는 집으로 몰려들 거예요. 경쟁이 심해지겠죠. 그럼 그 집은 인기가 좋아요. 근데 거기 못 들어간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혜택이 필요 없는 비싼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제 얘기가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혜택을 주면 임대인들이 늘어나서 가격이 줄어들지 않겠니? 이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 혜택만으로 임대인들이 늘 수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가 이거라고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 얘기하고 싶은 근본적인 문제는 임대인한테 지금 임대차 3법으로 불혜택을 주거나 앞으로 임대인에게 혜택을 줘서 저렴한 가격에 전월세를 제공시키는 게 아니라 전월세를 제공을 하고 싶으면은 주택을 여러 채 사서 전세를 놔야만 하는 사람이 많은 게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그게 빠져 있잖아요. 그게 완성이 되려면 취득세 중과를 없애야 되는데 그 얘기 이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를 어떻게든 해줘야 돼요. 여기 근데 이게 세법 개정인데 이게 집을 사서 전세나 월세를 싸게 놓으면 종부세에 대한 혜택을 준다던가 아니면 나중에 양도 차익에 대한 혜택을 준다든가 그래서 취득세, 그러니까 보유세, 종부세 포함이에요. 양도세 두루두루 혜택을 줘서 집을 여러 채 갖고 임대 사업을 할 맛이 나게 만들어 놓으면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 가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근데 사실은 이게 시장 정상화거든요. 우리 시장이 지금 막 그렇게 많이 망가진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되게 많이 망가졌다고 보는 게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을 건드려서 그렇지 거꾸로 다시 바꿔놓으면 되거든요. 집을 누구나 쉽게 살 수 있게 해놓고 사서 전세 놓을 사람 전세 놓고 들어가 살 사람 살고 그리고 적정히 이제 보유세 내고 그리고 팔 때 차익 나면은 적절히 국가에 주고 이것만 되면은 지네끼리 사서 지네끼리 경쟁하고 지네끼리 팔 때 지네끼리 경쟁하고 팔 때 경쟁 붙어서 가격 내리고 전세 놓을 때 경쟁 붙어서 가격 내리고 임차인분들은 꼭 안 사고 전세로 살아도 되니까 왜냐면 전세가 싸게 나오니까 꼭 안 사고 전세로 살아도 되니까 비싼 가격에 호가를 물 수가 없고 그러면 시장이 일정 이상 올라가다 항상 피로감을 일찍 느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다 하나하나 다 틀어 막아놨는데 사실 따지면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 시장이 망가진 거를 복잡하다 많이 망가졌다 표현하면 많이 망가졌지만 단순화시킨다면 사람들이 마음껏 집을 사고 팔 수 없는 게 문제예요. 왜냐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 현 정부에서 집을 마음대로 사고 파는 건 안 돼요. 투기하는 거니까. 투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과 싸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근본적인 개선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개선이라 하면은 임대차 3법의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셔야 되는데 임대차 3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전월세 시장의 수요 공급을 망가뜨린 거니까 수급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돼요. 수급을 원래대로 돌리려면은 전세 월세 공급하는 사람을 늘려야 되는데 그게 과연 임대인에게 혜택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해결이 될지 그리고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 생각 안 하세요? 근본적인 개선한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3억 하던 집이 전세가 6억이거든요. 이건 좀 많이 오른 거고 5억 하던 집이 한 8억 해요. 그럼 8억을 다시 5억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본적인 개선이라면 단기간에 급등했던 전세가격을 잡을 수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근데 앞으로 그렇게 이 전세가가 내려가게 하려면은 정말 전세 물건을 엄청 쏟아지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과연 임대인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만 준다고 될까요? 지금 정치적으로 국민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을 하겠다는 이 구체적인 안을 지켜보셔야 되고, 제가 얘기한 걸 중점으로 보셔야 돼요. 임대차 3법은 수급을 망가뜨린 거니까 거꾸로 임대 시장의 공급을 확실하게 많이 해줄 수 있는 방안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다주택자가 만들어져서 전세를 놓는 거 외엔 방법이 없다는 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얘네가 투기를 한다, 돈을 남겨 먹는다는 나중에 문제고, 나중에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여기 이 시장 문제는 그렇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얘기들이 나오면 시장에서 통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 어설프게 뭐 신규 임차인한테만 혜택을 주고 뭐 옛날 임차인들한테 혜택을 안 주고 이러면은 서로 또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제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수급을 원위치 시켜 놓을 수 있는가를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나올 때마다 제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